저는 오늘 세 편의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2017년 작품 나는 부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0년 작품이고 밀크라는 작품이고, 세 번째는 이것도 2017년 작품이죠. 빌리 진 킹 세계의 대결이라는 작품입니다. 첫 번째 나는 부정한다라는 작품은 여러분께는 보디가드라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믹 잭슨 감독의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보디가드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재밌는 영화였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법정 드라마고요. 그리고 1996년에 있었던 실제 법정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라 하면 데보라 립스타트라는 나치 전문가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치와 홀로코스트 연구를 해 오셨는데, 이분을 어떤 한 영국 남자가 고소를 하게 되는 거죠. 명예훼손으로. 이유인즉슨 자신을 역사를 왜곡한 사람이라고 그 립스타트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비난을 했다는 건데, 영문으로 하면은 디나이어라고 해서 부정론자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일어나지 않았고 유태인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판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이제 이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장 활발한 학자였으니까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 호명했거든요. 홀로코스트는 너무 자명한 진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상도 이루어졌고 사과도 이루어졌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정론자라고 해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극단적인 일반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고요. 근데 이 재판으로 인해서 그런 부정론자들의 목소리가 좀 사그라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크게 흥행이 되지 않았지만 이 위안부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재판이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되지만 혼자는 할 수 없고요. 조력자들이 몇 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분이 스티븐 스필버그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변론을 다이애나 비의 이혼 변호사가 맡았어요. 근데 그 변호사분은 반유대주의에 대항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과 연대해서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가장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재밌을 디테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 작품의 주연을 맡은 데보라 립스타트 교수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레이첼 와이즈는 실제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을 때도 자세가 좀 남달랐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 법정 사건이 일어날 때 데보라 립스타트의 그 법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변호 비용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모두 부담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죠.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보시는 영화인 것 같은데, 밀크라는 작품이고요. 굿윌 헌팅의 감독 거스 반 센트의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이게 밀크다 보니까 우유와 관련된 영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는 하비 밀크라는 미국 최초로 동성애자로서 시의원에 당선됐던,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암살되죠. 이분의 어떤 암살되기 전까지 한 9년의 그 인생의 행보를 그리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분은 40살 전까지 본인이 게이라는 걸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맨스맨, 그러니까 남자 중에 남자라고 해서 상남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해군에서도 복무를 좀 했고요. 근데 이분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보면 좀 게이 커뮤니티가 많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게이들이 잘못된 대접을 받고 있고 얼마나 불평등한 그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근데 결정적인 건 그때 어떤 법이 발안이 됐냐면, 동성애자들은 모든 직업,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이런 선교사 이런 역할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법안이 막 발안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저지하는 게 하비 밀크가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을 때 상대 정치인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사실 그분은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빛을 보진 못했지만 하비 밀크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인권운동이라든지 특히 LGBT 운동이 커졌고, 가장 큰 성과라면 특히 이 영화에 있어서 밀크라는 영화가 개봉되고 1년 후에 오바마 정부에서 하비밀크에게 명예훈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영화적 성취죠. 그 전까지는 물론 게이 정치인이 있었겠지만 내가 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근데 하비밀크가 사실상 성공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샌프란시스코여서 당연히 그런 거고요. 샌프란시스코가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본에서 게이들이 너무 많이 속된 말로 잘린 거죠. 그 자기의 그 성 정체성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했던 곳이 샌프란시스코거든요. 그래서 거기 게이 인구가 많아지는 건데, 그런 곳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겠죠. 하비밀크는 전적으로 시민, 그러니까 게이 시민들, 자기 주변에 자기 커뮤니티 안에 있는 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걷고 그러니까 저항 운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결정적으로 자기 세력을 만들어간 것이니까 사실은 다른 동네였으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당선되지 못했겠죠. 앞에 제가 재미가 없는 순으로 좀 뽑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빌리 진 킹이 제일 좀 유쾌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잖아요. 적어도 인권 문제라든지 평등의 의미에서. 근데 빌리 진 킹은 굉장히 유쾌한 영화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스 리틀 선샤인의 감독이 만든 또 다른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요소라면 그 라라랜드의 공주님 에마 톰슨이 나온다는 것이고, 스티브 카렐, 그 미스 리틀 선샤인에서 아버지로 나오는 그분이 주연을 맡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좀 화제가 됐죠. 제가 아까 장르를 굳이 법정 드라마 아니면은 전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지만, 이 영화에 굳이 장르를 단다면 시대극 테니스 영화? 그러니까 1970년대를 배경으로 테니스 선수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스포츠 영화죠,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근데 흥미로운 것은 70년대를 배경으로 29살짜리 여성 테니스 선수와 55살짜리 남성 테니스 선수가 세기의 대결을 펼친다라는 게 사실 이 영화의 기본 골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계의 대결이 왜 이루어졌는가라는 그 이유겠죠. 근데 그때 70년대가 아까 하비밀크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지만 인권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의 정점이 이르렀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성 테니스 선수들이 받던 상금이 남성 선수들에 비해서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이유로 그때 굉장히 잘 나가던 이 빌리 진 킹이라는 선수가 탈퇴하는 거죠, 테니스 협회에서. 그리고 여성 테니스 선수 협회를 만드는데, 이 협회를 진짜 테니스 협회에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이 바비 릭스라는 사실은 이제는 좀 은퇴에 가까운 좀 할 일 없는 그런 테니스 선수가 네가 나를 꺾으면은 네가 원하는 걸 다 하게 해줄게, 이런 식의 굉장히 호기롭게 제안을 하게 되면서 이 매치가 이루어지고, 결국에 이 세기의 매치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여성 테니스 협회가 빛을 보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자는 부엌에서 밥이나 해야지 이런 문구가 미국에도 이제 똑같이 있는데, Women belong to kitchen and bed라는 그 문구를 계속 이제 그 관객들이 막 하는 거죠. 침대로 돌아가, 부엌으로 돌아가. 사실은 제목이 빌리 진 킹 세계의 대결이긴 하지만 이분이야말로 정말 옆에 조력자들이 많아요. 일단 동료, 그 여성 테니스 협회를 같이 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같이 거기서 활동했던 선수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에게 돈을 댔던 회사가 있어요. 스폰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스포츠팀은. 이 영화가 앞에 말씀드린 영화들과 굉장히 비슷한 묵직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음에도 재미면에서는 제일 뛰어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주제가 일단 제일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생각한 거는 그 사건 혹은 인물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과 얼만큼 맞닿아 있는지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실화가 주는 그런 그 감정적인 인덱스가 있지 않습니까? 실화라 그러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크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역설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핍박받은 혹은 저항했던 인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더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굳이 허구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